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부채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최저금리에도 나라빚 이자만 20조 원, 빚으로 이자 갚는 날 온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 4년 동안 국가부채가 220조 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부자들 조세 감면해주고 세금 포탈 방지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도 세금을 더 걷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국가 재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00조, 400조, 500조, 뭐 곧 600조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온 돈은 고정되어 있거나 주는데 지출이 늘어나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산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연평균 4년간 220조 원이면 연평균 55조 원이 부채가 쌓인 것인데 조세 포탈, 지하경제 세원만 발굴해도 사실 충당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2천조 원 정도 되니까요. 2천조 원이면은 10% 지하경제를 감안해도 200조 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정부 재정과 비교했을 때 이 55조 원은 한 10% 정도 됩니다. 현 정부 재정의 한 10% 정도가 부채로 이제 쌓이는 결과인데 지금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달러가 지금 1120원 정도 되니까요. 인구가 5183만 명인데 이걸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총 GDP가 1982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 55조 원이라는 돈은 1982조 원 연간 총 GDP의 고작 2.8%에 불과합니다. 2.8% 세금을 더 못 걷겠습니까? 물론 없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거두는 게 아니죠. 지금 그 작년에 투자자문감센터가 이 삼성 일가의 세금 포탈을 쭉 해서 고발했는데 14조 원입니다. 그것을 불법적으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3배를 징수할 수 있거든요. 추징하면 42조 원을 추징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14조 원이 지급됐는데 삼성 일가의 탈세만 추징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3번 줄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에 관련된 거, 조세 수입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부채가 늘어나는 그것도 뭐 1년에 55조 원도 아니고 4조, 그러니까 이 4년간 국가 부채를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났다. 그런 얘기죠. 물론 문재인 정부가 국가 부채를 늘린 건 책임이죠. 당연히 정권의 책임이지만 거기에서 대안을 얘기할 때는 이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추행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박원순 비호 민주당이 정의당 성추행의 충격과 경악이라니, 한겨레신문은 제 눈에 들보 못 보는 거대 양당의 정의당 비판. 당연히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당연히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 먼저 되돌아볼 일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에 대해서 사과하고 성찰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사과하고 성찰을 갖는 기회가 필요한 것이지 자기보다 뭐 덜하네 또 더하네 라고 하면서 서로 삿대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정권 보이처 본색 드러낸 공수처와 민주당 협업관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수처장이 방문했을 때 우리 둘 사이 협업관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것을 진심으로 했다면 이건 굉장히 권력형 비리 수사하지 말아달라 뭐 그런 압박이겠죠. 뭐 표현의 실수로 보이는데 표현의 실수가 아니라면 이것은 이상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 사전에 압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포상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김은웅 광복회 여좌파 인사 상주는 정치단체인가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상을 남발하면 상이라는 것이 정말 의미 있게 이게 수상되고 하는 것이 수여돼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나눠먹기식으로 남발하면 이건 뭐 휴지죠. 쓰레기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권력을 가진 자들이 현재 정부 기관으로부터 상 받는 거, 포상 받는 거, 이거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하기야 독재 정권은 뭐 나중에 자기 목에 자기가 그 훈장을 거는 이런 희극도 이제 벌이고 있는데요. 그 해프닝이죠. 권력을 가진 자들 또 권력과 관련된 자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그 임기 중에 권력 임기 중에 상을 받는 것, 이런 상 나눠먹기, 이런 행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매일 터지는 경찰의 허위 은폐 비리 범죄 수사권 자격이 있나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희롱을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박원순 성희롱 2차 가해자들 진심으로 반성해요. 동아일보는 박원순 피해자 책임질 시간 여당 서울시 어떻게 답할 건가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경찰 수사가 조기에 수사를 종결해버리고 수사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도 서로 수사기관들 견제하라는 거니까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검찰이 수사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뭐 검찰도 수사 제대로 안 할 거다. 또 이렇게 검찰개혁 운운하니까 신임 법무장관이 뭐 공처에 넘길 것인지 여하튼 이 수사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객관적이고 명명백백하게 일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하여 2차 가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수사와 결과 발표 그리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선방 자랑할 때 아니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마이너스 1%의 역성장,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 마이너스 3 내지 마이너스 8%의 역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22년 만에 뒷걸음질, 성장 불씨 더 이상 짓밟지 말아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한국경제 22년 만에 역성장, 민간 투자 되살리는 게 급선무다. 이게 뭐 정말 마이너스가 경제가 성장이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경제 감소한 건데 그 마이너스도 성장이란 말을 꼭 붙여야 하나요? 역성장. 상대적 저성장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성장 아니면 감소인데 마이너스 성장이 뭔지 뭐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절대적 성장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을 안 하면 마치 뭐가 문제 있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도 감소해도 거기다가 성장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 이게 속이 풀리는가 봅니다. 이건 성장에 매몰된 사고죠. 이 정도면 성장통이 아니라 성장하는 대로 성장통이 따릅니다. 성장통이 아니라 이게 성장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달도 자면 기운다는 말이 있는데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사회를 붕괴시키고 자원을 고갈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래서 자본주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 재난까지 겹쳐서 자본의 공황적 자본주의 체제의 이 본질적인 내재되어 있는 공황적 위기에다가 코로나 재난까지 덮쳤고 그 다음에 이후 이제 기후위기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 변종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해서 성장한다. 이런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대전환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전환해야 될 시기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시대의 발상에 머물러서 성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본의 발부둥인 것 같긴 합니다. 매일경제 신문은 집가 전세가 폭등시킨 국토부 평균 점수전 엉터리 정부 평가, 이 정부 평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에서 낙제점인 C등급이 아니라 평균치인 B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근데 뭐 국토교통부도 정부인데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평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뭐 제3자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정부 부처를 평가를 뭐 국무총리실에서 하거나 청와대에서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게 상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 부처가 있으면 뭐 20여 개, 예를 들어 부처가 있다고 하면 1등부터 20등까지 아니면 ABC 등을 어떻게 나눕니까? 물론 뭐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하겠지만 그 부처의 특성이 이제 다르잖아요. 이걸 상호 비교하는 것,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방부와 노동부를 어떻게 등급을 어떻게 매기죠? 어떻게 차이를 냅니까?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자기들끼리 뭐 등급 나눠 먹는 것, 또 요즘 뭐 지방자치단체나 시청구청 뭐 이렇게 가보면 곳곳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으나 뭐 무슨 1등 무슨 뭐 우수상 플랜카드 주렁주렁 붙어 있어요. 정말 우리 사회의 이 고질병입니다. 무슨 뭐 상 타는 거, 뭐 몇 등 등수 매겨서 뭐 줄 세우는 거, 겉으로 보여주기 식의 이런 상 나눠 먹기, 훈장 주렁주렁 훈장 달고 있는, 뭐 이거 독재국가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훈장 주렁주렁 달고 정말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집단들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R&D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R&D 백조 시대, 기초연구는 뒷걸음, 이러니 백신 개발 뒤처지지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이 기술 개발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기술이 굉장히 과학기술이 굉장히 후진적이었다가 60, 70년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술 개발이 동시에 이제 진행돼 왔는데, 선진 과학기술 문명,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들에 비해서는 총체적으로 기술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백신 개발이든 치료약 개발이든 이게 뒤처지는 거죠. 또 뭐 물론 경제력의 뒷받침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족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은 단기 성과에, 연구 개발을 단기 성과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1년 안에 뭐가 나오고 한 달에 뭐가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보면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연구를 하고 말고 이런 결정, 그리고 연구 인력과 연구 예산, 뭐 연구 인력과 연구 예산이 또 충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 문제, 연구에 대한 어떤 부당한 간섭 통제, 이렇게 되면 연구가 또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과학기술 분야에도 비정규 노동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단기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구의 현장을 떠나게 되는, 그리고 연구 과제가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정권 입장에서 임기가 5년, 5년에 뭔가 나와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다그치다 보니까 단기 과제 성과주의에 급급하니까 실질적인 질적으로 높은 연구가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R&D 개발에 있어서 돈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연구의 어떤 토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동아일보는 홍백기, 용두삼이 소리 듣는 홍남기 이런 부총리 있었나, 한국경제신문은 정치가 던드는 기재부 부처 존립 위기다. 문화일보는 포퓰리즘 하수인 전락, 홍남기 기재부 국민 배반이다. 경향신문은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와 공정한 기준 마련이 관건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정 확충을 통한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선별 지원금으로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이 재난은 지금 전 국민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덮친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해준다 그러면 자영업도 못하는 그 노동자들에게 뭐 실업급여, 고용보험 어떻게 해결한다 그러면
고용도 돼 있지 못한 알바 노동자, 실업자, 청년 실업자 이런 사람들이 자영업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곤란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 손실 보상의 경우에도 이 매출액에만 할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건물이 자기 집인 건물에서 자영업하는 사람과 임대에 들어가서 자영업하는 사람, 또 은행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은행 대출이 없는 자영업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자영업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낮춘다든가 임대료 지급을 유예시킨다든가 금융대출에 있어서 이자를 감면한다든가 또 이 상환 기간을 연장하다든가 이 금융기관하고 협상해야 될 문제예요. 정부가 무슨 뭐 몇 푼 지원해줘 가지고 이 자영업 문제가 살아나고 손실이 보상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매출액이 뭐 그냥 10분의 1 토막 10분의 1로 이렇게 주로 파산 직전 갔는데 그걸 다 보상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보상의 기준 자체가 그냥 자영업이랑 똑같지 않다는 거죠. 매출의 기준으로 할 수 없는 문제고 결국 부동산의 소유 문제 또 자기 자본의 여러 개 문제 이 300만의 자영업자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 다른 기준을 자영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으로만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영업의 특수성에 맞게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 그리고 정말 더 이상 자영업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대려 실업급여가 됐던 아니면 새로운 공공 일자리 창출이 됐던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도 OECD 국가 평균 2배 자영업자 숫자 때문에 자영업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서 이제 굴러갔는데 이런 기회에 새로운 어떤 대전환의 이 산업구조, 고용구조, 이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노동시간 30시간 단축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현재 일자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에는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자영업자에 몰라가는 자영업자들, 실업자들을 일자리로 배치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그런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에 대한 손실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앞으로 연말 집단 면역이 11월 뭐 하반기까지 예상되는데 만약 변종 바이러스 생겨가지고 내년으로 다시 이것이 계속 확산되면 손실 보상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전환의 발상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딱 이 자금만 떼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제 통상 정책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바이든도 바이 아메리칸 통상 환경 낙관은 건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낙관이나 비관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의 정권이 민주당, 공화당으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시계추처럼 움직였지만 미국 중심주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상, 외교 통상, 군사, 외교 통상 전략이 뭐 특별하게 바뀐 거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북핵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북핵과 바이든의 북핵 전략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뭐 겉으로는 WTO, 뭐 FTA든 자유무역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미국의 달러 제국주의, 군사 제국주의, 그리고 미국의 국내법, 뭐 슈퍼 301조라든가 미국의 어떤 국내법에 의해서 WTO든 FTA든 협상이든 조약이든 이것이 다 통제되고 미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호무역 정책으로 힘으로 이게 눌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본주의 뭐 아주 순수 이론은 부르주아 자본주의 순수 이론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경제가 움직인다 뭐 그런 걸 말하는데 그건 어떤 가정하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보이는 주먹에 의해서 움직인다. 보이지 않는 핸드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피스트 주먹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건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현실인 것입니다. 서울시, 부산시 시장 보궐선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여야 진용 짜인 서울시장 보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라. 뭐 이런 말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정말 허공에 대한 메아리입니다. 지금 보수여야 정당이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뭐 제대로 비전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들 한번 봅시다. 서울의 경우에 후보들 뭐 주택 공급 약속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이 부족해서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소유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 외곽 도로 무슨 이걸 2층으로 덮어가지고 도로를 덮어서 거의 집을 짓겠다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고, 이 거대한 이 환경 재난, 기후 위기 재난 시대에 도로를 그 도로 위에 다리를 교각만 그걸 덮어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는다, 이런 헛소리, 이 거대한 토목공사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항이 이 김해, 제주, 인천, 김해 이 김포공항에는 텅텅 비어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코로나 재난으로 그런 기존의 공항들을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가덕도에 이 거대한 토목공사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가지고 이 공항을 건설하는 걸 가지고 부산 불경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표를 얻어서 자기네들이 성추행 같은 거 해서 사퇴하면 보궐선거 안 된다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런 달콤한 향후에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재정이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이런 공약을 걸고 지금 선거한답시고 몰려다니는 꼬라지가 이게 무슨 비전 있는 정당들이고 비전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출국금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자 수사는 위법이다. 경향신문은 김학의 출금 수사 공수처 위반 공익제보자 보호 전제돼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 수사기관의 불법과 폭력이 문제였죠. 정의를 내세우면서 그 실현하는 과정은 거의 폭력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검찰 개혁은 필요합니다만은 역시 그런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학의 씨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이 불법이었다면 그것부터 먼저 제재를 돌려놓아야 합니다. 김학의 씨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이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정이 불법적인 과정이 논란이 되어버리고 김학의 씨의 범죄, 원초적인 범죄는 지금 어디 가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절차의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불법적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가 폭력을 했으니까 그 사람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 폭력을 가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 폭력 혐의를 입증하거나 또 자백을 받아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정의로운 수사입니까? 그동안 수없이 많은 그동안의 국정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이 있었고 사람의 목숨을 잃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의 정당성, 법적 절차, 이걸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지키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정부의 수사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 관련 상의를 신문은 결혼 안 해도 가족 인정하는 법 개정할 때 됐다. 될 때가 된 것이 아니라 늦었죠. 기존의 가족 정의 외에 수많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이제 존재하고 있고 특히 1인 가족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시대에 늦었지만 빨리 법 개정을 하고 이들이 법적 보호 속에 평등권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벤처 1세대 김범수 재벌과 다르다는 약속 지켜야 한다. 재물 사설에서 가족과 친인척의 주식을 정리하고 두 자녀가 지주회사 격인 K큐브 홀딩스에 근무 중이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은 도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가에게서 선의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이 선한 존재라면 자본가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성의 논리입니다. 이거는 부르주아 경제학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가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현실은 노동 착취, 높은 산재 사망률, 소비자 수탈, 그 자원의 고갈, 환경 파괴 등을 통해서 자본이 성장했습니다.
자본은 이익을 사유화하는 대신에 그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 환경 파괴, 기후위기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 손실, 이 손실은 사유화 시켰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유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은 자기만 챙기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수 민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손실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삼성, 현대 등이 구재벌이라면 IT 분야 등에서 지금 재벌에 들어가 있는,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신재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봉건사회 때 4대부가 있고 신4대부가 있듯이 말이죠. 오늘날 강남 좌파들이 신4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진보와 좌파를 운운했지만 권력을 잡고서는 구 4대부와 전혀 다르지 않는 행태를 보이면서 여전히 말로만 진보와 좌파를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은 서로 간의 경쟁 속에서 독과점이 형성되고 거대 재벌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기존의 자동차, 조선이냐 전자냐, 아니면 요즘 새로운 기술혁명의 IT 혁명, IT 산업이냐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본의 본질은 전혀 다르지 않다. 그것이 플랫폼 자본이냐 아니냐라고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자본도 형태는 다르지만 자본의 본질은 같다라고 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인간의 사회적 공동체를 향한 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격돌할 때 자본주의 체제는 언제든지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속물적 본성을 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안타깝지만 그것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7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